안녕하세요. 펄실수학전문학원 고등부 전임 강사 이수영입니다. 오늘은 어제 2023년 10월 10일에 시행된 동명여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 간단한 총평 그리고 분석 그리고 주요 문항 풀이를 하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제 이제 수학 시험을 치른 동명여고 학생들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이 이제 오늘 바로 다음날 이제 촬영 일정이 잡혀가지고 시험지를 이제 어제 바로 이제 봤는데, 간단한 총평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좀 평이한 편이었죠. 문제 풀어본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이게, 평이하다고 한 이유는, 문제에서 이제 조금 어려울 만한 문제들이 이제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이 전부 이제 교과서에서 교과서 기반으로 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숫자만 변형한 정도로만 나와가지고 이제 기본에 충실한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지였다. 소위 말하는 모의고사 기출에서의 준킬러나 킬러 형태의 그런 문항은 나오진 않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에 충실하기만 했었어도 고득점은 받을 수 있는 그런 평이한 난이도의 시험지였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문제들 좀 주요 문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항입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시험 전날 이제 직보했던 친구들은 제가 줬던 프린트에 교과서 이제 좀 볼만한 문제들, 활용 문제들, 주요 문항들 다 있었는데, 사실 앞으로 볼 세 문제 모두 프린트에 있었어서 아마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텐데, 자, 지금 이런 지면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원 형태의 구조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구조물을 고정하기 위해서 어떤 지지대를 이렇게 접하게, 이렇게 직선 형태의 지지대를 원에 접하게 이제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자, 이 지지대를 나타내는 직선의 y절편을 구하여라. 무슨 파트의 문제입니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접선의 방정식 관련된 문제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 출제자의 원래 의도대로, 교과과정상의 의도대로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정보를 안 썼네요. 지름이 8인 원입니다. 따라서 자, 원의 중심의 좌표가 바로 나오죠. 원의 중심의 좌표는 0,4다. 반지름이 4니까 반지름이 4인 정보가 바로 튀어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좌표 세팅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자, 어떻게 쳐다볼 수 있습니까? 이 -8,0이라는 원 밖의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의 y절편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죠. 따라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세팅을 하자면, 자, 요 지지대를 나타내는 직선 y는 기울기 모르니까 m 이렇게 세팅하고, 자,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니까 x 플러스 8 하고 플러스 0 하면 되는데 그냥 생략하면 되죠. 따라서 접할 때니까, 즉 이 접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요거 당연히 수직이니까 이 거리가 뭐랑 똑같다? 반지름이랑 똑같다. 요거 이용하면 되는 거지. 따라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쓸 거니까, 자, 일반형으로 바꿀게요. mx 마이너스 y 플러스 8m은 0.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인 0,4. 그래서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m 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0 집어넣고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m. 근데 이 거리가 뭐랑 똑같다? 반지름이랑 똑같다. 반지름 4랑 똑같다. 자, 그러면 먼저 좀 약분부터 할게요. 자, 여기 4 약분을 시켜서 1, 얘는 2m-1 이렇게 쓰신 다음에 양변에 이거를 곱한 다음에 제곱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자, 바로 요거 제곱할게요. 4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은, 자, 이제 요거의 제곱 그대로 쓰면 돼. 루트 전체 제곱이니까 요거 쓰시면 되고요. 정리하시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 형태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건 날라가지. 자, 근데 우리 알 수 있듯이 m값 하나는 당연히 0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야. 왜? 이게 지금 x축에서 접하니까 기울기가 0이죠. 그래서 당연히 n값 하나는 0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2차 방식 풀면은 또 다른 n값이 3분의 4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말하는 이 지지대를 나타내는 직선의 기울기는 양수값이니까 요 놈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요 놈이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 지지대를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죠. m값을 구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 직선의 y좌표 행발했으니까 x좌표에다 0 집어넣으면 되죠. 따라서 y좌표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답은 3분의 32다. 왜 30이라고 말하면서 20이라고 쓰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요게 답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만 풀면 뭐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 이렇게 깔끔하게 풀었을 거고, 이 문제를 보는 학생들 중에 대다수도 깔끔하게 이 정도는 푸실 수 있었을 거니까 좀 다르게도 좀 생각해서 풀어볼게요. 이렇게만 풀면은 좀 너무 재미가 없어서, 할 얘기가 없어서. 자, 이게 뭐 첫 번째 풀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풀이. 자, 그러면, 자, 요렇게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도형의 이동에서의 직선과의 대칭 내용도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좀 써먹어 볼게. 자, 다시 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짠, 짠. 그래서, 짠. 이런 상태고. 자, 그 다음에, 짠. 그래서, 자, 지금 이 접점. 그 다음에 여기 접점. 그럼 이게 수직이죠. 당연히 수직.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또 이렇게 선분을 그면은, 자, 당연히 지금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은 합동일 겁니다. 합동인 직각삼각형인데, 자, 그랬을 때, 자, 요 직선을 좀 연장시켜서, 어떻게 쳐다볼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이 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 문제에서는 지금 요 점의 좌표를 알려줬으니까, 내가 이 요 접점, 이 위에 있는 접점의 좌표를 구하는 순간 두 점을 지나는 직선 해가지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면서 y좌표값 구할 수 있겠죠. 그지?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점을 구할 건데, 이 점을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요 점은 0,0이죠. 0,0이라는 점을 이 직선에 대해 대칭시키면 여기가 되겠지. 자, 이거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수직이고, 그죠? 그래서 지금 합동인 상태니까 정확하게 대칭을 시키면 이 점이 1로 가겠지. 그지? 나는 그래서 이제 이 점의 좌표를 구할 거야. 이 점의 좌표 뭔지 모르니까 a, b라고 놓고, 그러면 이 점을 어느 직선에? 이 직선에 대칭시킨 거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여기 0,4죠. 그럼 이거 두 개 갖다가 바로 나오지. y는 기울기는 8 증가했을 때 4만큼 증가했으니까 2분의 1 x. 그 다음에 y좌표는 4니까. 자, 그래서 이 점을 이 직선에 대칭을 시킨 이 점의 좌표를 구하면 다시 이 두 개 갖다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조건이 이제 두 개가 들어가죠.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인 요 점, 편의상 m이라고 할게. 요 점이 요 직선 위에 있다. 그게 첫 번째 중점 조건이고, 두 번째는 요 직선과 요 직선 수직이다. 그래서 수직 조건 이용해서 구하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중점 조건을 이용해 봅시다. 그래서 중점 m은 2분의 a, 2분의 b인데 이 점이 여기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 따라서 2분의 b는 2분의 1 곱하기 요거니까 4분의 a 플러스 4다. 자, 보기 좋게 좀 양변에 4를 곱할게요. 그래서 2b는 a 플러스 16이다. 뭐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수직 조건을 이제 이용합시다. 자, 그래서 요거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요 빨간 선분을 연장한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 나와야 돼? 요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죠. 따라서 기울기는 그냥 원점과의 기울기니까 너분에 넣으면 되지. 그래서 어떤 식이 나와요? a분의 b는 마이너스 2다. 저 요것도 정리하면은 b는 마이너스 2a다. 그래서 이런 식. 그래서 두 개 연립하면 되겠지.
두 개 연립하면 자, B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을게요. 따라서 정리하면 자, 넘기면 5a는 마이너스 16이다. 따라서 a 값이 나오네. a 값은 마이너스 5분의 16. 그럼 b 값도 자동으로 나오죠. 마이너스 2 곱하면 되니까 b 값은 5분의 30이다. 아하, 따라서 여기 좌표가 나오네.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분의 16, 5분의 30이니까 이거 두 개 지나는 직선의 방식 만들면 되죠. 자, 바로 만들게요. y는 기울기 너에서 너를 뺄게. 그럼 플러스 8 하면 되니까 5분의 40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5분의 24분의 자, 그 다음에 너에서 이거 빼면 그냥 5분의 30이 쓰면 되지. 5분의 32. 그 다음에 요점 지나는다 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 계산이. 요거죠. 그러면 번분수 처리하면 되지. 5 날리고 8, 3에 24, 8, 4에 32. 따라서 어떤 직선이 돼요? y는 3분의 4, x 플러스 8이다. 똑같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여기 x에다가 0 집어넣어서 답을 3분의 32다. 이렇게 끄집어내셔도 되고. 한 김에 자, 3절. 3절. 자, 그럼 요렇게도 한번 해봅시다. 한 김에 그냥 도형이 나왔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도형을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좀 같이 좀 얘기를 또 해볼게요. 자, 저 그림을 또 내가 소환을 해볼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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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란, 짠, 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y축. 자, 그러면 지금 얘도 접선인 상태고 얘도 접선인 상태에서 자, 내가 이번엔 이 점에서 또 이원의 접하게 직선을 그리면 짠, 예쁜 그림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예쁜 그림이란 뭐냐면 정확하게 이 삼각형과 원, 이 도형 전체가 요 y축에 그대로 대칭이겠죠. 그치? 원 자체가 지금 여기에 대칭이니까 y축에. 따라서 자, 문제에서 준 정보를 좀 이용해 볼게. 이 길이가 8이에요. 그치? 자, 여기 접점이니까 이 길이가 또 8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여기고, 그럼 반지름이 몇이에요? 반지름은 4야. 반지름, 네 저번의 반지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당연히 8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다른 접점, 대칭이니까 여기도 8이고, 그지? 자,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게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몰라요. 그죠? 따라서 이 길이를 그냥 편의상 P라고 놓을게요. 이 길이를 편의상 Q라고 놓을게. 얘가 괜찮니?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짓을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자, 일단 이 두 번째, 아까 두 번째 거는 뭘 이용한 거야? 대칭을 이용한 거예요. 대칭 이동을 이용한 거야.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푼 거고,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저번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좀 풀어보려고 그래. 네 저번의 반지름 이용해서 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여기서 접점에서 원의 중심에 그면은 자, 요게 수직이죠. 또 접점이니까. 그 다음에 반지름이 몇이야? 반지름이 4야. 자, 그러면 일단 식이 하나 나와요. 지금 요 빨간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니까 첫 번째, 이 직각삼각형에서부터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은 너의 제곱이다. 그대로 쓸게요. P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Q의 제곱이다. 그냥 피타고라스 쓴 거고. 자, 두 번째, 이제 여기서 네 저번의 반지름을 이용할 건데, 나는 이 삼각형의 네 저번의 반지름을 알고 있고요. 세 변의 길이도 지금 내가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게 있었어. 삼각형에서, 자, 밑에다, 여기다 쓸게.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짠, 네 저번이 있고요. 네 저번의 반지름을, 여기다 그러면 안 되지. 네 저번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세 변의 길이 A, 여기 B, 여기 C라고 했을 때, 넓이 관련된 식이 있었죠. S는 2분의 1, 네 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세 변의 길이의 합. 요걸 써먹겠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삼각형이 나오고 네 저번이 보이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걸 좀 떠올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수능 때까지. 자, 그래서 이 넓이를 좀 이용해 볼 건데, 일단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걸 밑변으로 쳐다보고 이걸 높이로 쳐다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16 곱하기 높이는 Q 플러스 4예요. 그죠? 자, 근데
이게 또 뭐랑 똑같냐면 요 식에 의해서 2분의 1 곱하기 4저번의 반지름 4죠. 그 다음에 요거 다 더하면 돼. 16. 그 다음에 8 플러스 P인데 이거 이등변삼각형이니까 2배지. 따라서 16 더하기 요거의 2배인 16 플러스 2P. 2P 플러스 8이라고 쓸게요. 아니 2P 플러스 1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울 애들을 좀 지워볼게요. 식을 정리를 해보면 4도 날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2로도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2. 그 다음에 얘는 8 플러스 P 플러스 8. 자, 이제 따라서 정리만 하시면 2Q 플러스 8은 8P 플러스 8 플러스 8이다. 따라서 요거 한 개 날리면 식이 나오네요. P는 뭐다? 2Q 마이너스 8이다. 그럼 여기 내가 이런 식 있고 여기 이런 식 있으니까 연립시키면 되죠. 자,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자, P에다가 이걸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4Q 제곱 마이너스 32Q 플러스 64에 16을 더하니까 그냥 바로 쓸게요. 80은 Q 제곱이다. 자, 따라서 요거 정리하시면 3Q 제곱 마이너스 32Q 플러스 80은 0이다. 자, 요거 인수분해 해봅시다. 3Q Q.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0이니까 짠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여기다가 마이너스 20 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Q 값이, 자, 위에다 쓸게. 짠, Q 값이 3분의 20 또는 4가 나오는데 Q는 요 길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직각삼각형의 뒷변이니까 당연히 이거보다 크겠지. 따라서 Q 값이 4보다는 크므로 이 값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Q 값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답은 Q가 아니라 우린 지금 이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Y절편. 따라서 4 더하기 Q에서 답은 4 더하기 Q인 3분의 11을 더하면 되죠. 3분의 32다. 이렇게도 네, 내저번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자, 한 김에 딱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요즘 1절, 2절, 3절, 4절인가? 근데 여러분한테 이런 거를 좀 해놓으면은 어떤 문제는 이런 걸 반드시 생각해야 풀리는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는 반드시 이걸 생각해야 푸는 문제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좀 해보는 겁니다. 자, 얘는, 자, 요걸 좀 지우고, 자, 여기 있는 거를 살짝 지우고 또 해볼게요. 자, 딱 여기까지만 해볼게. 자, 요건 더 간단해. 자, 이번엔 네 번째. 4절이야, 4절이야. 어쨌든 갑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 그대로 써먹어 볼 거야. 이 그림 그대로. 괜히 지웠나? 그대로 하면 되는데. 자, 이 빨간 직각삼각형이랑, 그지? 이번에는 이 파란 직각삼각형이랑 무슨 관계일까? 무슨 닮음. 지금 이 각 똑같잖아요. 직각이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뒤집으면은 닮음이잖아. 그럼 몇 대 몇 짜리 닮음일까? 여기 길이가 4고 여기 길이가 8이니까 지금 1대 2짜리 닮음인 거 보여?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삼각형이랑, 자, 다시 그려볼게. 짠. 이 상태에서 짠, 여기가 4고 여기가 8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P, 직각 그 다음에 여기가 Q, 그 다음에 여기 길이 4, 여기 8. 자, 지금 이 상태죠. 그래서 지금 요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이랑 아래에 있는 직각삼각형, 큰 삼각형이 1대 2짜리 닮음이죠. 그래서 1대 2 닮음. 자, 얘는 그럼 뭐 이용하겠다는 거야? 닮음 이용해서 풀겠다는 거야. 이게 제일 심플해.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중딩들도 이렇게 풀 수 있어. 이거 대 이거가 1대 2니까, 자, 이거의 2배는 이거 더하기 이거. 그대로 쓸게. 2P는 Q 플러스 4. 그 다음, 이거의 2배는 이 길이, 2Q는 P 플러스 8. 더해서 2P 플러스 Q는 P 플러스 Q 플러스 12죠. 그래서 이거 넘기면 P 플러스 Q는 12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나는 이 Q 값을 구하면은 바로 답이 나오니까, 자, 정리하시면 이걸로 정리할게. P 마이너스 2Q는 마이너스 8이다. 자, 이제 여기서 그냥 더해서 끝내면 되죠.
빼는 게 낫겠네. 빼서 3q는 20이다. 따라서 q는 3분의 20. q값 나오는 순간 답이 나오죠. 여기가 3분의 20이니까 이거랑 이거랑 더한 게 y절편. 그래서 따라서 답은 3분의 32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다 이렇게 이제 풀었을 텐데 당연히 시험을 준비한 학생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기계적으로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두 번째 건 지웠지만 뭐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네 번째도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도형의 문제 풀 때 자주 써먹거나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로 써먹는 것들, 그런 것들 좀 다시 한번 시험은 끝났지만 그래도 좀 다시 복습하시고 또 다시 리마인드 하시라고 좀 이런 방식으로도 좀 풀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도는 이렇게 푸는 거지만 또 다른 식으로 이렇게 풀 수 있지 않을까 라고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신다면, 물론 시험 현장에서는 떠오르는 그 방식 그대로 빠르게 푸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도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수학 실력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지우고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교과서에 있는 문제였죠.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에 있는 발전 문제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숫자가 좀 바뀌어서 나온 형태입니다. 자, 명제 파트의 문제이고 자,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이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일단 모두 참이되도록 하는, 그 다음에 정수 A 값들의 합을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명제가 나오는데 자, 일단 어떤이라는 단어가 나왔네. 자, 그래서 이 범위에 해당되는 x값들, 수많은 양수니까 수많은 x값들이 있을 텐데 어떤이니까 존재하기만 하면 되죠. 존재하기만 하면 돼. 단 하나의 값이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게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자, 따라서 자, 요거를 이제 먼저 x로 정리를 해보시면 x가 e-a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따라서 요 구간을 나타내는, 자, 만약 얘를 p라고 한다면 이 p의 진리집합, 그 다음에 요거를 q라고 한다면 요 q의 진리집합이 공통 부분이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즉 p와 q의 교집합이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뭐 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뭐 그냥 바로 그림으로 그려서 해보면 첫 번째 가를 우리 봅시다. 그래서 수직선 짠.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0보다 크다니까 어떤 0보다 큰 이런 영역을 나타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떤 e-a라는 것보다 작은 영역을 나타내는 건데 교집합이 존재해야 되니까 e-a의 위치가 이런 데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있어야지 공통 부분이 존재하겠죠. 자, 따라서 대소관계와 이 값과 이 값의 대소관계가,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자, 등호를 항상 따지는 거지. 등호가 됩니까? 안 됩니까? 등호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이 값이랑 이 값이랑 똑같이 놔도 공통 부분이 존재하냐고 물어보는 건데, 만약 똑같아 버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공통이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A의 범위는 A가 2보다 작다. 이게 가에서의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엔 나 조건을 볼게요. 나 조건에서는, 자, 이번에는, 자, 0보다 작은 모든 x에 대해서 모든이라는 표현이 나왔네.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모든 x 값이 이거를 만족시켜야 된다. 그러면 내가 편의상 또 요 놈을 p라고 놓고 요 놈을 q라고 한다면 어떤 게 성립해야 돼요? p의 진리집합, q의 진리집합 사이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죠.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이 여기 속해야 되니까. 자, 따라서 자, 요건 인수분해부터 하겠죠. 그래서 x, 자, 얘는 a 플러스 2랑 1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가로 열고 a 플러스 2 요렇게 이제 쳐다볼 수 있는 거고, 따라서 경계값이 1이랑 a 플러스 2랑 나오는데 지금 대소관계를 모르는 상태니까 케이스를 쪼개서 진행해 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이랑 a 플러스 2랑 비교했을 때 1이 작거나 같을 때, 즉 요거를 a로 정리하시면 a가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이상일 때 요 범위에서 이제 쳐다보는 거야. 자, 그래서 그림은 자, 요렇게 생긴
네, 집합이 나오겠네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a 플러스 2고 그랬을 때 자, 0보다 작은 영역이니까 자, 다른 색깔을 표시해 볼게. 자, 여기 0을 찍고선 그러면 지금 이 노란 영역은 하얀 영역 안에 무조건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성립한다는 얘기야. 이런 상황에서는. 그지? 그래서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1 이상일 때는 그냥 성립한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자, 1이 a 플러스 2보다 큰 상황. 정리하시면 자, 요거 그냥 부정해 주면 되죠. 그래서 1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자, 그래서 요 경우에는 우린 지금 이제 요 경우에서 쳐다볼 거고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번에는 a 플러스 2를 먼저 여기는 왼쪽에다 써주고 여기다가 1을 써주고 이렇게 이제 생긴 영역인데 0보다 작은 모든 영역이 여기 안에 포함되려면 마찬가지 0이 이런 데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야 노란 영역이 하얀 영역 안에 쏙 들어가니까 그랬을 때의 또 포함관계는 이 친구와 이 친구의 포함관계가 성립해야 되니까 0 짜잔 a 플러스 2 일단 이렇게 되고 자 등호가 있어도 괜찮죠. 포함이 되어야 되는 영역에 여기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같아도 문제될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 등호를 이렇게 붙여주셔야 된다. 따라서 넘겨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보다 a가 이상이다. 인데 우리는 어느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풀고 있죠. 따라서 이거랑 이거랑 다시 교집합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에선 이런 영역이 나왔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둘은 또는의 관계죠. 그래서 다시 이 두 영역은 합집합을 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의 범위는 나에서 나오는 a의 영역은 마이너스 1에서 이어지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는 a가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근데 둘 다 만족시켜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의 최종 a의 범위는 얘네들은 교집합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최종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이상이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a 값들의 합을 물어봤네요. 자, 그냥 하나씩 쓸게 몇 개 안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그래서 더하시면 얘네들은 날아가고요. 어차피 얘는 0이고 답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될 거지. 자, 그래서 얘도 결국은 수직선 상에서의 이런 대소 비교를 등호까지 포함해서 꼼꼼하게 할 수 있는가? 사실 이 내용은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명제까지 이제 포함을 시켜서 어떤 모든 그 다음에 이제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7번 객관식 마지막 문항인데 마찬가지로 네, 교과서에 있는 수학 역량 프로젝트 그런 영역에서 네, 나온 것 같아요. 자, 일단 활용 문제예요. 망망대해의 어떤 바다인데 이렇게 좌표로 이렇게 좀 위치를 좀 표시해놨고 어떤 경찰선이 있는데 또 어떤 위치에 위치한 해적선을 이제 경찰이 이제 해적을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경찰선과 해적선은 각각 직선으로 움직인대요. 직선으로만 움직이고 자, 그 다음에 경찰선의 속력을 VA, 해적선의 속력을 VB라고 했을 때 자, 3VA가 2VB를 만족한다. 그랬을 때, 자, 경찰선과 해적선이 만나게 되는 지점 P의 자취가 문제선 친절하게 어떤 도형을 그린지도 알려줬네. 원을 이룰 때, 그랬을 때 이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제곱을 더한 값을 물어본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사실 좀 여러분들이 요 원의 방정식 파트를 공부를 좀 했으면 이거 보자마자 무슨 내용입니까? 좌표평면상에 정해진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1대1이 아닌 비율로 일정한 점이 그리는 자취는 원을 그리는데 그 원의 정체는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다. 그래서 이런 원을 뭐라고도 불렀어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라고도 불렀지.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인데 자, 조금 그림으로 살짝 설명을 해주자면 여기 어떤 경찰선이 있습니다. 경찰선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적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다 이제 직선으로만 움직이는 거야. 직선으로 움직이는데 속력의 B가 이렇게 다른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지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력의 B가 지금 3VA가 2VB라는 거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비율이 나와요? VA 대 VB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입니까? VA 대 VB가 2 대 3이란 얘기죠. 그치?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외항의 곱 내항의 곱 만족시켜서 지금 이게 지금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자 그랬을 때 속력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거시속 이런 거 배웠잖아. 그래서 속력은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시간 분의 거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움직인 시간 자체는 동일할 거니까 이 속력의 B를 거리의 B로 쳐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 움직인 거리라고 할게. 자, 거리의 B가 지금 2 대 3인 상황이야. 근데 만나게 되는 지점이라는 거는 이 경찰선이 움직인 거리와 해적선이 움직인 거리의 B가 정확하게 2 대 3이 나오는 지점. 그 지점들을 모아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면 경찰선이 이렇게 200m를 움직였을 때 해적선이 딱 요런 직선으로 300m를 움직였다면 지금 정확히 이 P라는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지? 움직인 거리의 B가 지금 2 대 3이니까. 그죠? 근데 그런 점이 이런 점 하나만 나올 게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모았을 때 문제에서는 원이 된다라고 알려준 거고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문제죠 결국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푸는 방식이 있고 방금 아까 얘기한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자, 기본적인 방식은 결국은 PA 대 PB가 2 대 3이란 얘기니까 여기서 PA 대 PB가 2 대 3이란 얘기니까 요거 다시 외항의 곱, 내항의 곱 곱해가지고 정리해서 푸시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그래서 2 곱하기 PB는 3 곱하기 PA다 라고 해가지고 자 P라는 점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죠. A, B A, B는 여기 있네. P, Q로 할게요. P, Q 그냥 X, Y라고 합시다. 그냥 바로 X, Y라고 놓고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가 생기죠. 그럼 루트가 생기는 거 좀 짜증나니까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바로 제곱해서 4 PB의 제곱은 9 PA의 제곱 요 식을 정리하면은 이런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돼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 풀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아는 친구들은 요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좀 간단하겠죠. 아폴로니우스의 원. 그래서 자 PA 대 PB가 2 대 3이니까 내분점과 외분점을 바로 구할게요. 자 근데 내분점 외분점도 공식 쓸 필요도 없어.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내가 써볼게. A라는 점이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1, 10이야. 자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이런 데 있어요. B라는 점이 B가 4,5다. 그럼 내가 내분점 먼저 구할 건데 내분점이란 거는 2 대 3 이런 거죠. 2 대 3인데 지금 정확히 X 좌표의 차가 몇이에요? 5만큼 차이 나니까 당연히 여기도 2 대 3일 거 아닙니까? 그치? 이것도 닮음에서부터 오는 거지 원리가.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 처음 배울 때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길이가 딱 5만큼 차이 나는데 내가 2 대 3이니까 여기서 2만큼 오른쪽으로 보내면 되죠. 그래서 내분점의 좌표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내분점 이렇게 쓸게. 1, 자, 그 다음에 y좌표는 자 여기가 지금 정확히 또 5만큼 차이 나죠? 그럼 마찬가지지. 여기도 2 대 3 이렇게 차이 나는 거니까 이만큼 내리면 되죠. 그래서 1,8 이게 내분점의 좌표고요. 그 다음 외분점은 자 짠 PA 대 PB가 2 대 3이니까 A 쪽에 가깝겠죠. 그래서 조금 더 가야겠네. 자, 외분점은
2 대 3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2K면 여기가 3K니까 그 말은 이거 대 이거는 몇 대 몇이란 얘기입니까? 요거 대 요거는 2 대 1이란 얘기죠. 그치? 근데 지금 여기가 X좌표 5만큼 Y좌표 5만큼이니까 이거의 2배만큼 왼쪽으로 보내면 되는 거지. 따라서 외분점의 좌표는 자, 이 길이의 2배, 10만큼 왼쪽으로 보내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1, 자, 그 다음에 또 이 길이의 2배, 10만큼 위로 올리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굳이 뭐 내분점, 외분점 공식까지 안 써도 이 좌표상에서는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즉 이런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이런 원이 점피의 자취가 된다라는 거고, 그럼 나는 이 원의 방정식이 궁금하니까 지금 요게 지름이니까 원의 중심도 바로 나오죠. 원의 중심은 너와 너의 중점, 그래서 마이너스 5, 14 이렇게 나오네요. 그랬을 때의 반지름은 뭐 이 길이든 이 길이든 다 반지름이니까 그냥 요 길이로 할게. 마찬가지 X좌표 6만큼 차이 나고 Y좌표 6만큼 차이 나니까 짠, 짠, 짠. 이거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죠? 1대 1대 루트 2짜리니까 자, 이 길이가 6, 이 길이가 6이니까 반지름은 6 루트 2다. 별로 이렇게 계산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점피가 그리는 원의 자취의 방정식, 즉 원의 방정식은 중심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4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72네요. 따라서 a 값은 몇이다? a 값이 마이너스 5다. b 값은 몇이다? 14다. 반지름의 제곱은 몇이다? 72다. 그래서 요거 더하시면 답이 81 이렇게 나오겠네요. 물론 이렇게 이거 계산하셔서 식 정리하셔서 푸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대신에 계산은 조금 더 약간 지저분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좌표평면상에 정지되어 있는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1대1이 아닌 비율. 왜 1대1일 때는 수직이등분선이니까 1대1이 아닌 비율로 일정한 점이 그리는 자취는 원을 그리는데 그 원의 정체는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조금 계산도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번 동명 여고 중간고사는 좀 평이하게 나온 편이었고요. 교과서 문제들에 충실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도 교과서에서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을 변형해서 낸 그런 문제들에서만 냈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준비하실 때에도 반드시 교과서를 꼼꼼하게, 특히 교과서에 있는 활용 문제, 이거 활용 문제죠, 이런 거. 그리고 아까 15번 문제도 활용 문제고, 그런 문제들 정말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하셔야 되고, 특히 재수업 듣는 친구들은 직보, 전날 직보 때 그런 프린트해서 그런 문제들 뽑아서 편집본 주는 거 숙지 된 상태에서 들어가겠지만 반드시 이제 교과서를 숙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험 결과들을 좀 봤을 때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점수들이 위에서 좀 촘촘하게 몰려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드는데, 그만큼 기말고사는 또 이제 등급을 좀 가려야 되니까 좀 더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교과서에 충실한 거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들도 좀 준비를 해서 기말고사 아무래도 좀 더 어렵게 나올 것 같으니, 그래서 준비를 잘 하시면 기말고사 때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파